보수 딴따라. 오늘은 당신은 얼마나 의심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이제 보수 유튜버를 하면서 쭉 관찰을 해본 결과, 뭐 좌파든 우파든 누군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지지하는가를 유심히 보니 너무 이게 근거가 부족하고 그냥 단순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지에도 분명한 어떤 이유와 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래서 그 이제 제대로 된 지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거든요. 새어머니가 오셨지만 이제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러 부모님이 가시고 저 이제 혼자 쭉 살았죠. 외동아들인데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한 평생을 그냥 집돌이, 집이 제일 좋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도 그냥 뭐 진짜 절친 한두 명 정도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것이 뭐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적인 얘기지만 장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저를 이제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관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찰자. 그래서 타인과 막 부대끼고 막 관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늘 이제 제3자의 눈, 3인칭 시점이라 그러죠. 제3자로 타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어떨까 막 이렇게 막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어떤 제 나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눈이라기보다는 이게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좀 가려낼 수 있는,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들어봤을 때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다든지, 반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 생애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큰 덩어리는 다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나름대로 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가리는 기준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볼 건데, 보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의심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어감이, 의심은 이게 긍정적인 어감은 아니잖아요. 신뢰, 사람을 믿어야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 지구 인류의 역사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나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뭐 그거 뭐 무조건 사야 돼. 전재산 올인 때려 박았다가 아니네. 그런 거는 모든 매사의 의심.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고생이 무슨 뭐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무슨 뭐 음료수 준 거 받아 마셨다가 알고 보니까 그건 마약 탄 거라든지, 그런 거 모든 거는 사실은 다 의심을 하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사기를 당한 것도 신뢰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전세 사기, 뭐 모든 사기라고 부르는 거 다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신뢰를 무조건 모든 사람 다 의심해야 되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뢰할 사람만 신뢰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잘 알 수 있나요? 가족은 왜 잘 알 수 있냐 하면 옆에 두고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일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단지 가족이라서 그게 아니고 일관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로 이제 지켜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겪어봐야 안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겪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겪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일관성을 파악하고 나서 신뢰를 할 건지 아니다고 판단하고 의심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예로 이제 칭찬을 하는 것과 비판을 하는 것도 약간 결이 비슷한데 칭찬은 필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칭찬을 포상을 한다든지 비판 뭐 처벌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칭찬을 안 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고래가 춤을 안 춰도 괜찮거든요. 꼭 무조건 춰야 되는 거 아니니까. 칭찬하면 기분 좋겠죠. 포상하면 기분 좋겠지. 근데 안 한다고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오감이 이게 안 좋지만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누차 매번 얘기하는 말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물론 좋은 걸 하면 좋죠. 근데 늘 이런 맥락에 의하면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건 살찌는 걸 안 먹어야 되죠. 세상 모든 진리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실과 거짓이 있을 때 진실이 선이고 거짓이 악이라고 하면 진실, 선을 추구하는 것도 좋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배척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다 플러스고 이쪽이 다 마이너스라고 하면 플러스도 중요하고 마이너스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스포츠 같은 거 생각했을 때도 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에서. 근데 점수를 내는 게 내야 결국 이기겠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점수를 안 먹는 거. 안 먹으면은 점수를 못 내도 지진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비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도 항상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 좌파들은 이제 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스탠스가 과정을 중시하고 우리 보수들은 우파들은 결과를 중시하고 근데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의 어떤 스탠스 바람직한 자세는 결과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니까 결과가 뭐 좀 나빠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 적어도 대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봐줄 수 있죠. 넓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부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제 뭔가를 이제 운영하고 그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 그 중책에 있는 자리인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세금을 낭비하는 거 그런 것도 자기 돈으로 뭐 헛짓거리 하면 괜찮아. 쥐 돈으로 하는데 무슨 100억을 쓰든 뭐 1000억을 쓰든 1조를 쓰든 뭐 누가 뭘 합니까?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전 모든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닌 거는 당연히 결과를 좋게 해야죠. 결과에 실패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문가, 능력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능력 위주의 선발이고 이제 채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각 장관 자리에 최고의 전문가들만 앉혀서 뭐 경제 전문가, 뭐 무슨 뭐 국방 안보 전문가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꼬라지가 보십시오. 누가 다 앉아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에 지금 국방부 장관 한 명만 보더라도 그런 일반인만 못한 그런 사람이 유례가 있었습니까? 뭐 다른 장관들은 다 뭐 멀쩡해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지금? 그러니 그것도 지금 나쁜 거를 안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지금 이쪽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의심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인 이유가 처벌 안 하지. 처벌 솜방망이자 맨날 경제사범 맨날 나오고 주식 막 조작 주가 조작해가지고 근데 매번 발생해도 처벌 안 해. 중국인이 무슨 스파이짓 해가지고 삼성 기술을 매번 엄청난 어마무시한 조 단위로 막 다 유출시키고 빼가도 처벌 안 해.
국가가 그냥 뭐 방치하고 뭐 성과금이나 내놓으라 그런 소리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법치라는 것도 잘한 사람 포상하는 것보다 근간은 나쁜 놈을 처벌하는 게 저는 법치에서 더 뿌리가 되는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굉장히 매사에 이제 출발이 다 의심이라는 거죠. 나쁜 거를 보면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해. 우리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꼬맹이 막 4살, 5살짜리 애들한테도 의심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뭐라 합니까? 애들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뭐라 얘기해요? 엄마 아빠들이. 야 누구야 뭐 너 모르는 사람이 뭐 과자 사주고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응?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타인에 대한 의심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위험에 대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해야 돼 꼭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무슨 뭐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사람 좋아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자꾸 뭐 이거 뽑을 때도 무슨 일 잘하는 애만 해. 뭐 무슨 알바 뽑습니까? 뭐 체력 좋아야 돼요. 뭐 소방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책 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수를 지지하면서도 사실은 근래의 보수 뭐 지금의 국힘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정책 마련한 거 입법한 거 중에 뭐 좋은 거 얘기해 보면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막 전체적인 뿌리에 봤을 때 뭐 이승만 박정희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뭐 입법 좋게 뭐 발의한 게 있냐 저는 잘 생각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좌파들도 마찬가지고 생각 잘 안 납니다. 좌든 우든 근래의 어떤 근현대사에서 뭐 그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생각 잘 안 날 거예요. 일부러 뭐 찾아서 뒤져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기했던 이런 의심의 어떤 방편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하면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 나쁜 거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운 방법은 이쪽 좌우에서 어느 쪽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느냐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나쁜 걸 아는 게 중요하대도 좋은 거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저는 보수의 이제 우파의 입장에서 좌파가 지금 현재 나라를 조지는 거를 한번 쭉 정리를 간략히 해보니 이것도 디테일하게 적으면 끝도 없어요. 대충 덩어리만 봤을 때. 자 아무리 무슨 뭐 민주주의 어쩌고 해도 지금 나라 영토가 뺏기면 영토가 없으면 나라 자체가 이제 아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안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좌파의 스탠스는 친중 반미를 하다 보니까 반미 우리의 그 몇십 년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해준 미국에 대한 적대심 그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지금 계속 패싱 당하고 지금 또 근래 GOP 병력을 4분의 1로 축소한대요. 22,000명이었는데 6,000명으로 줄인다 그러고 뭐 AI 뭐 자동화 헛소리 하는데 진짜 스타크래프트도 안 해본 진짜 알짜무식 진짜 똥방이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건 무식의 끝인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AI가 뭐 대신 싸워주더라도 결국 땅 점령하는 거는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전원칙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나라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건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최소한의 병력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또 엊그제 기사 보니까 북한군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훈련을 빡세게 하고 좀 러시아에도 북한 군인이 실전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전 전투 죽어가면서 그걸 얻는 경험치들을 계속 습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훈련도 없애 뭐도 없애 다 병력도 축소해 월급도 뭐 다 깎아버리고 군 간부 월급 처우 제대로 안 하죠 지금. 그러니 전쟁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방첩사도 해체해. 간첩이 잡혀도 풀어줘. 판결이 나도 풀어주고 뭐 군시설 막 중국 사람들 사진 다 찍어가도 그냥 놔두고 드론도 그냥 다 없애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다 없애고 있잖아 군대를. 군대만 없애는 게 아니죠. 법치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이거 떳떳한 착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검찰청이 뭐 10개가 생기든 100개가 생기든 겁나지 않아요. 잘못한 놈들이 찔리니까 이걸 없앤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대법관을 갑자기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겠다. 왜? 대법관도 누구 늘립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한테 좋은 판결을 하는 대법관만 또 늘리는 거죠. 예. 선관위에 또 부정선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해결된 게 있습니까? 처벌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좌파들, 뭐 관심 없는 뭐 계층들 보면은 사람들 이거는 인정합니까? 부정선거? 이거조차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인 거고. 부정선거만 있었습니까? 채용 비리가 지금 2013년 이후에 291차례 경력 채용에서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다 가족회사 아닙니까? 친인척들 다 꽂아버리고 무슨 뭐 우대 혜택 줘버리고 불공평하게 이미 다 뭐 짜여진 각본 대로 1200여 건. 이야. 그런데도 처벌된 거 하나도 없죠. 감사 안 하죠.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자,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좌파가 나쁜 것 중에 정말 이 사회를 좀먹는 모든 것들은 좌파 단체에서부터 비롯돼요. 인권단체, 반전평화, 무슨 뭐 난민 뭐 수용하자 헛소리 막 하죠. 난민 수용하자, 또 그 유명한 또 대표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임신 시켜가지고 아들 낳은 그 아들은 또 아들의 난민화 이러던데 지 아들은 받아들이잖아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난민 받지 이딴 소리나 하고, 자기 누구 집에서 한 명 받아라 그러면은 쥐는 책임 하나도 안 질 거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반전평화, 자, 전쟁을 반대한다. 말이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전쟁을 무슨 뭐 아무 이유 없이 합니까? 악에 맞서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게 전쟁 아닌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6.25 때. 그러면 전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총 쏴서 널 죽이기 싫어. 그건 나쁜 짓이잖아. 그럼 우리가 점령 당했어야지 맞는 겁니까? 싸워서 지켜낸 거 아니에요? 싸워서 지켜냈고 미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국돼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이 되고 박정희의 어떤 그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모든 이유가 전쟁을 막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무조건 반전이래. 그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에 굳이 가지 말라고 정부가 모든 경고하고 다 했는데도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평화 무슨 구호물자를 전달해야 된다. 그 구호물자 네가 전달 안 해도 다 잘 전달되고 있거든요. 굳이 가가지고 납포돼가지고 정부가 또 개입해서 또 구출하게 만들고 그런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또 구출해왔더니 인터뷰에서 또 들어갈 거래. 야, 쌍모다. 그거 다 어느 세력입니까? 다 인권단체, 좌파 인권단체 아닙니까? 그런 이 사람들 심지어 좌파들도 싫어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 여성단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성단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친 여성단체가 있습니까?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이것도 심지어 북한 지령문에 그게 있었죠. 남녀 갈등을 조정하라 그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발각된 것도 있잖아요. 페미니스트, 레디컬 페미니스트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욕으로 막 남성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여성들이 지금 초등학교만 나가봐도 지금 남자쌤이 거의 없는데 다 여자들인데, 그런 거는 여성이 우대하는 거는 우월한 건 당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소방같이 당연히 남자 힘쓰는 남자가 유리한 직종에서 여자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는 또 무조건적인 평등, 숫자를 맞춰야 된다. 막상 무슨 사건 사고 발생하고 경찰 여경들 문제 많잖아요.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몸으로 제압해야 될 때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하나도 문제 제기 안 하고 무조건 평등이래. 무조건 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도. 아니, 드라마에 그러면은 차은우 대신에 막 옥동자 나와가지고 뭐 주인공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좌파들 좋아해야겠네. 여자 주인공 막 못생기고 막 탈코로 새싹고 막 그런 사람 똑같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개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자꾸 하니까 어떻게 세상 그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게 어떻게 절대적인 평등이 있을 수 있죠? 차도 그러면 좋은 거 타면 더 차별이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자꾸 하니까 양성평등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정신적인 뭐 성별이 있고 무슨 뭐 육체적인 성별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남자 여자를 내가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개 같은 소리를 자꾸 개소리를 자꾸 그럴 뜻하지도 않은 개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 환경단체 말할 것도 없죠. 환경단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활동을 하지. 선택적 활동 아닙니까? 진짜 환경을 위해서 이 단체 일한 거 봤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뭐 이번껏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를 들면 뭐 제주 무슨 뭐 해군기지 건설할 때도 온갖 뭐 신부랑 온갖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거 막 분신하고 난리 지기고 말이야. 그거 막상 그 동네 사람들은 보니까는 다 협의 잘 해가지고 이제 수용하는 편인데 외지에서 다 환경단체 몰려와가지고 제주 구럼비 바위가 뭐 오염되고 파괴돼요 이 지랄 막 해. 구럼비 바위가 나라 안보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구럼비 바위 지킨다고 북한 쳐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 잘난 환경. 그 제주 해군기지 반대했을 때도 참 개인적인 사연이 많은 게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해군기지 반대하는 그 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름 성수기 때 그때 막 비행기 티켓 예매하는 거 엄청 비쌌는데 일단은 가서 만나야겠다 해서 딱 갔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 아이의 어떤 그 얼굴이 아닌 거야. 이미 어떤 그쪽의 어떤 전사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도 받고 막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모든 이런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 것, 단체라고 얘기하는 모든 단체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좌파든 누구든 한번 생각해봐. 나라에 어떤 이득이 되는 단체입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봐. 뭐가 이득이 되는 단체입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해악 그 자체야. 그리고 이 단체의 어떤 최고 해악의 어떤 두 쌍두마차 노조, 강성노조. 노조가 무슨 뭐 노동자의 인권이 뭐 안 지켜져서 뭐 난리 지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벌고 제일 어떤 우대의 끝판왕인데 제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뭐 조금 인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CEO 파업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나 하고 말이야. 정교조는 말할 것도 없죠. 자라나는 애들이라도 좀 제대로 이제 뭐 어떤 미래 세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적으로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집단이야. 운동권, 똥팔리고 오팔리고 다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부정해버리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산업화 성장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기득권을 또 적대시합니다. 삼성 이런 거 뭐 기업 이런 거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맨날 노동자고서 노동자 풀뿌리 민주주의 샀고 씨면 풀이나 먹어라 씨. 그런 말 입만 벌리면 그냥 뭐 평등 평화 무슨 뭐 연대 사코 그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고 그래서 아까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했을 때 아까 정치인들이 정책과 뭐 입법을 발의하는 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게 그들이 하는 이제 말은 공약이 되겠죠. 행동,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거는 이제 정책과 입법을 하는 건데 그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보세요. 나쁜 사람은 다 나쁘게만 행동합니까? 사기당할 때 처음부터 막 의심받는 행동 막 합니까? 도박을 할 때도 일부러 막 따게 해줘요 처음에. 그 막 맛을 보게 만든 다음에 확 가져가지 않습니까? 다 따버리잖아.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악이란 것이. 내가 나쁜 놈이다 한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습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아닙니까? 일관성. 그래서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서 그거를 증명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하고 증명하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타 보면은 속고 있는 이유가 입 바른 소리 말만 하고 행동 안 해도 돼. 또 감정이 또 호소해요. 저번 영상에 얘기했지만 T와 F 중에 전부 다 F에만 몰빵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 안 해. 증거, 근거, 팩트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보니까
증거 근거는 갖다 줘도 뭐 보지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떼다 줘도 이거 우리 엄마 이거 우리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할 인간들이야 완전. 뭐 보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아니래. 가짜 뉴스래. 그럼 뭐 증거 근거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수록 빽빽하고 신권 투표지가 이만큼 다발로 나오는데 빳빳한 투표지가 이만큼 득득득 쌓여있는데 그게 다 투표하고 난 용지래. 개 같은 소리. 그런 거를 믿고 앉아 그것도 갖다 줘도 뭐 아니라고 하잖아. 부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증거가 무슨 뭐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무슨 뭐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 이거 뭐 의심 같은 건 없는 거야. 에? 그러니까 뭐 좌파들은 좌파니까 그래 반대 세력에 대해서 뭐 무지성으로 다 거부한다 치더라도 그래 말 맞다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거잖아요. 공평하게 그냥 관심 없든지 공평하게 뭐 그냥 대충 뭐 나는 뭐 그냥 딱히 뭐 지지하는 거 없다 이게 중도 아닙니까?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거를. 근데 있잖아요 웃긴 거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내가 진짜 공평하게 정중앙에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진 다 좌편향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댓글 내용들 보면은 진짜 중도라면 똑같이 뭐 안 좋게 얘기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항상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수만 까요. 예. 말이 중도지 중도가 말이 됩니까? 중도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뭐 중도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A라는 사람도 만나고 이 B라는 사람도 둘 다 뭐 C 여러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A, B가 그래도 이제 후보 리스트에 들었는데 그래도 한 명만 골라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 B가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둘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선택이에요? 이런 식이야 중도라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아니 뭐 차 사러 페라리 매장에 가가지고 그거 이제 사장한테 내가 이 차 살 건데 나는 엔진은 무슨 뭐 람보르기니 엔진이 더 좋으니까 나는 그거 넣어주세요. 개 같은 소리 그럼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게 하겠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랄하니 마티즈나 타세요 이렇게 하겠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중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정치인을 투표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무슨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직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아도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보류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뽑아도 돼. 근데 이 선거 정치인을 뽑는 건 그렇지가 않죠. 내가 안 뽑아도 무조건 A 아니면 B 중에 한 명은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A, B가 있는데 누가 더 좋은 거를 많이 했냐를 찾으면 힘들다니까. 몰라요. 그럼 아까 쉬운 방법 알려줄. 쉽고 빠른 방법, 확실한 방법.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인가? 그건 뭡니까? 차악이에요, 차악. 차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무런 의심이 없어. 그렇고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 몰랐죠, 정치에 대해서도. 근데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 보니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역사도 한번 의심해보자. 어떤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인지.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가 좌파들은 사회주의네? 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맞서서 싸우는데 반일을 중요시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공산당을 허용해버리는 그러니까 반미가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얘네들은 맨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안 합니다. 좌파들은 그냥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가 중요하고 왜냐면 자본주의 능력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친일 사실 솔직히 말로 지금 이 시대에 친일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해악인데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그거 트집 잡으려 했다가 대실패했죠. 아무 문제 없잖아. 과학자들 생방에 나와가지고 다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그런 방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JTBC인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피해받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일본 좋아했고 일본 여행 뭐 우리나라 여행보다 더 많이 가버리는데 뭐가 지금 안 좋습니까? 일본이 지금
독도 맨날 선동하는데 독도의 실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 군함으로 뭐 독도를 뺏으려 그래요? 서해 뭐 구조물 중국이 우리나라 침탈하고 있는 건 왜 가만 안 두는데 독도 그렇게 생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다 통틀어 보더라도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한 게 일본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죠. 지금 심지어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중을 한 게 맞죠. 반일이 말이 맞습니까? 반공이 맞습니까? 아니 좌파들, 중도 정치 무관심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일이 맞아요, 반공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 현재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 생각할 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명확한 거 아닙니까? 피해의 정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뭐 망설일 게 뭐가 있죠? 그리고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권력의 특성, 권력 자체가 무슨 생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권력 맛을 보면 이제 타락하기가 쉽다 뭐 다들 대충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자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지배욕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는 대놓고 이제 나쁜 거니까 그러는데 정치 이런 거는 합법적인 선에서 최고의 도파민이라는 거지. 최고 효율의 이권 집단 아닙니까? 정책 하나 짜고 뭐 미리 이제 알고 무슨 뭐 해버리면은 그 방산 비리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거 다 해먹기 위해서 그런 거지. 비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세금을 들여서 그 이권 집단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또 알기 쉽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너무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란 어떤 상징적인 어떤 당의 어떤 수장이 대통령이 되고 자, 이 밑에 근데 대통령은 사실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건 국회의원이라 봐야겠죠. 그 여당과 있고 야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총 300석인데 여당이 민주당이 161석이고 국힘이 이제 109석이죠. 그럼 보세요. 거의 다 지금 프리패스 통과되는 게 다 과반수 이상이다 보니까 여당에서 하는 모든 게 지금 거의 다 되고 야당에서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좀 뭐 없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보세요. 그럼 300명 중에 16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60 뭐 9,000명인가 하여튼 대충 5천만이나 치고 5천만 국민의 어떤 세금을 다 좌지우지하고 민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200명도 아니고 161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파이가 얼마나 큰 파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무슨 삼성 회장 이재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파이가 물론 뭐 기업이니까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업이란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 핸드폰을 의무적으로 쓰지 않잖아. 근데 세금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냅니까?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의무로 하는 게 골 때리는 거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거라니까. 근데 161명이 그걸 다 하고 있어. 너무 소름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인간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요구하고 증명시키고 늘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심을 왜 안 하죠?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 보수 스피커라고 불리는 얘네들도 지금 이 정치 세력화 됐어요. 거의 국회의원이랑 비슷한 권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맹목적인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 가는 거지. 의심을 안 해. 무조건 그냥 아까 입 바른 소리 하고 감정의 호소 무조건 뭐 다 알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말 바꿔도 맞고 다 후원해줘 버리니까 이렇게 해도 있고 저렇게 해도 무조건 믿어주는구나. 그러니 검증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해.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보고 어제도 봤는데 무슨 또 유튜버들 또 보수 유튜버 또 나와가지고 또 감정의 호소 맨날 감정의 호소하는 유튜버 또 뭐 내가 요새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뭐 외제차도 뭐 무슨 지인한테 뭐 맡겼고요. 무슨 뭐 아무것도 증명된 거 하나도 없어. 올공에서 무슨 활약을 집중해야 되니까는 후원금을 좀 지원해 주세요. 올공에 무슨 뭐 활동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루에 사진 두세 장 끝. 차를 무슨 수입차 뭐를 맡겼어도 그거 뭐 아무 증거 없죠. 그냥 말하면 끝이에요. 뭐 더 좋은 차를 타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
정치 발언 때문에 무슨 소송이 걸리고 그런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의심. 그러니까 살면서 거짓말을 좀 당해보거나 뭐 좀 이렇게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감정이 호소하는 거를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의심이 나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호소만 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까지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거짓말 한 번도 안 당하고 살았어요? 사기 같은 거 뭐 피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 의심이 진짜 필요한 항목이라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어.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사람 좋으니까 사람 믿고 살아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의심을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에? 좌파든 우파든 지지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당이 있으면 내가 그 당을 뭘 보고 지지하는지 얼만큼 의심하는지 한번 체크해봐봐. 의심 안 할걸?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의 일관성 보고 지지합니까? 그것도 안 할걸? 그리고 보수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들. 지지하는 근거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라.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고요. 내가 보수니까 무조건 우파가 맞고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다만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한번 정립을 해보라는 얘기죠. 나는 기독교도 있잖아요. 좀 종교 얘기도 가끔씩 하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계시니까 무조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깊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내 스스로 이제 고요 속에서 정립을 하고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무조건 막 그런 거 남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원래는 우리 집안 다 믿고 했으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맞다. 그래 맞는갑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나름대로 따질 만큼 따져보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아가서 그게 진짜 맞네 라고 돼야지 그게 진짜 신을 믿는 거지. 집에 뭐 기독교 집안 태어났다고 뭐 다 어릴 때부터 교회 가고 교회 학교 가고 뭐 했다고 다 하나님 잘 믿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지. 껍데기 뿐에 껍데기. 그럼 껍데기를 보지 말고 진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증명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현명한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맹목적이야. 그냥 다 믿어버려. 증거 하나도 없는데 다 믿는다니까. 그거 어떻게 믿죠? 그 지금 보수 유튜브 또 이름 얘기하면 그렇고 많지만 누구든지 간에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입니까? 어떻게 타인 아닙니까? 완전 완벽한 타인 아니에요? 근데 이 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사람을 믿을 때 아까 신뢰할 때도 오래 지켜보고 겪어본 사람을 신뢰한다 얘기하잖아. 근데 유튜버들은 오래 겪어봤습니까? 어떻게 겪어봤죠? 뭐 댓글로 겪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는 영상 본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것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체크해야죠. 뭔가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없고 근거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의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봐. 이 유튜버나 정치 여야나 뭐 좌파 우파 다 떠나서 누군가를 지지할 때 진짜 내가 평상시에 내 주변 바운더리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만약에 일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믿어버린다 그러면은 진짜 보이스피싱 맨날 당할걸요? 맨날 사기당합니까?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진짜 그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맹목적인 지지를 현실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똑같이 돼야 된다니까, 기준이. 왜 이거는 따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얘기할 때도 성경 얘기 따로, 현실 따로. 이게 이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 진리랑 같아야 되죠, 기준이.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신뢰할 거냐, 누구를 의심할 거냐, 그 기준을 그대로 그만큼만 여기에 갖다 대라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지금 본 적도 없는, 실물로 한 번도 본 적 없고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내가 좌파만 답답할 줄 알고 내가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좌우를 떠나서 이거는 야, 이 시장이 어마무시한 맹목적인 집단에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난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솔직한 말로 쉬지 말고 의심하라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는 의심해야지 해서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 자동 패시브야.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신호 받고 이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잖아. 나는 항상 이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이쪽이. 차가 오는 이쪽이니까 맞네. 오른쪽. 차가 오는 반대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구조물 뒤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돌진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도 안 되게 돌진해서 사고 나는 걸 막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전봇대 무슨 뭐 공사한다고 사다리 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든지 뭐 이삿짐 센터 차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 밑에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럼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빨리 이렇게 지나가. 이게 사다리가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이건 넘어져가지고 깔려가지고 죽은 사람 꽤 있어요. 뉴스에 그거 못 봤습니까? 아파트 꼭대기에서 누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같이 죽었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로또가 당첨되는 거 같은 확률이라도 로또는 늘 당첨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늘 의심하고 나쁜 확률을 줄이는 거니까 확률. 다 확률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습관에 대해 있어서 괜찮아. 나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급발진 해가지고 무슨 뭐 페달 오인 해가지고 막 인도 추돌 해가지고 막 완전 막 대량으로 죽고 그런 사고 누가 세상 모든 사고들이 누가 당할 줄 알고 사고 당합니까? 말도 안 되게 하루에도 그런 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게 다 이거 의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의심. 이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좌파든 우파든지 간에 지지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멸공입니다.